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스 WPI 학습 생활 상담 학원 설명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영미 원장님 나와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시장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이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있는 이승아 실장이고, 저는 이제 WPI 학습생활 상담사로도 활동하면서 이제 맥스학원에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상담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명회 시간인데요. 맥스학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준비시켜 주는지 그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설명회가 학원의 철학과 전반적인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입시 흐름과 수업 구조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맥스 WPI 학습 생활 상담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아, 글쎄요. 네. 재외국민 특례 학생들의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이고요. 우리가 국영수 이 지필 과목으로 아이들이 대학 가는 과정을 만드는 학원이기는 하고요. 근데 뭐 그 외에 면접이나 서류 전형 이런 것도 컨설팅이 가능한 학원인데 중요한 것은 그 맥스 학원이 WPI 학습생활 상담 학원이라고 이제 부모님들께 네. 다시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진짜 해외에서 공부하던 재외국민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뚜렷이 인식을 하면서 입시를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진짜 필요한 일이 뭘까라는 고민에서 학습, 생활, 상담을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입시를 해나가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학원이죠. 학생들이 어떤 상태로 지내는지, 자기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아이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그런 학원이 될 거예요. 네. 이미 그런 학원이 그렇죠. 네. 이미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이제 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겠다. 네, 그 결과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직 뭔가 아직 이 맥스 학원에 등록은 하지 않았고 맥스 학원을 다니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특례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학원을 보낼지 이 맥스 WPI 학원이라는 곳도 참 좋아 보이던데 이 학원에 대해 궁금해요라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여기서 진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저 스스로는 의심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원장님의 이런 확고한 네. 믿음. 학생이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무엇인가가 음. 명확하면, 네. 그러니까 뭐 경희대가 최대의 성과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최대의 성과예요. 이게 사실 좀 다양하면 그 다양한 기대에 다 맞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입시에서 기대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의 대학을 가냐,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요게 그쵸. 좀 크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맥스가 그동안도 제일 잘해왔어요. 네, 부모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맥스를 이제 물망에 다음 우리 아이 입시를 감당할 학원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 텐데 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우리가 막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네. 더 잘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고 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그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게요. 입시라고 생각하면 보통 너무 힘들고 네.
너무 하기 싫고 그쵸. 어쩔 수 없이 하는 하고. 거고 또 이거를 참아야 되고. 되고 네. 인내해야 되고 맞아요.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막 놀 거 참고 그쵸. 잠잘 거 줄이고 해야지 이제 좋은 대학에 붙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네. 네, 순리대로 이런 표현은 좀 누가 하던 표현을 떠오르네. 자기가 공부를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있고 이 과정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그것이 잘 소통되는 관계가 되면 입시가 막연히 두렵거나 뭔지 모르는데 그냥 달려간다 이렇게 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게 너무 달려가는데 뭐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이러면 진짜 힘들어지고 네.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맞아요. 바로 눈앞에 고지 목표 지점이 있는데도 그쵸, 너무 안타깝죠. 너무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싶어요. 네.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네. 건데 근데 그거를 뚜렷하게 내가 갈 수 있다, 우리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게 생기면은,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라고 학생들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WPI 학습 생활 상담. 어머님들도 입시를 아이들만큼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네. 보면 안타까운 건 아이들도 안타깝지만 그 애달파 하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괴로우세요. 부모님들도 어디 그 속상한 마음을 기대가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이 아이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부모님들도 입시를 더 잘 아이랑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아이와 함께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내가 이 아이에게 일단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학원의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오늘도 아마 질문 있으실 수 있는데 내가 입시하는 우리 애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쵸. 네, 그럼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네, 부모님이 무용하다 이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진짜 제가 소고기 많이 구워 먹여주시고 예쁘다 많이 해주세요 이러는데 사실은 학원은 학원대로 자기 기능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학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이제 막 뿜뿜해서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면 엄마가 야 그거밖에 못했어? 더 잘할 수는 없어? 이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데? 막 이러면 애가 다시 이제 또 쪼그라져가지고 다시 또 오면 이제 그걸 다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간 그러니까 뭐 몇 년이죠? 긴 시간 보면서 부모님들은 유지만 시켜주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댁에서 애들이 엄마한테 바라는 거, 아빠한테 바라는 거는 사실은 뭐 무조건적인 지지 이런 표현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상태로 그냥 뭐 잘 먹이고 챙기고 잘 갔다 와라고 하고 근데 우리 집에는 그마저도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사실 더더군다나 학원에서 어떤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거지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요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과연 진짜 변화를 가질 수 있느냐 할 때 그거는 안 됐다는 걸 이미 많이 오랜 시간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원장님의 경험에 비춰보셨을 때 그동안 학생들을 보니까 이제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라는 그런 말보다 어떻게 해줬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특별하게 케어해 주거나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봐 줬을 때 어떤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죠? 되게 저한테는 엄청난 일인데 이거를 우리 그러잖아요. 뭐 말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학생이 혼란스러울 때는요. 보는 부모님도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애가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오늘은 괜찮았다가 내일은 또 안 됐다가 아무리 괜찮은 걸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거나 정말 준비 안 된 건데 괜찮다고 그냥 무마시키거나 그래서 답답한 일을 진짜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애가 그런
굴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음. 선생님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애잖아요. 이게 제 성향에 맞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학생이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부모님도 저게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네. 저게 무슨 입시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뭐 망망대해에 떠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갈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네. 그 상태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이것도 맞는 것 같다, 저것도 맞는 것 같다, 막 온갖 입시에 대해서 듣는 얘기들보다 네. 그런 거에 휩싸였던 애가 그냥 나는 이런 애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방향과 갈 곳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 목표가 뚜렷해졌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공과 실패의 느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입시가 무섭고 두렵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네. 이거 내가 할 만한 거네. 그렇게 내가 맞아요. 이거를 통해서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네. 뭐 그거 좀 하지 뭐. 그럼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 학생을 음. 이제 우리가 학습생활 상담을 지난해, 올해까지 하잖아요. 네.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저한테 아,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네, 그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게 나도 느껴진다. 너무 고맙고 다행이다. 네, 이런 일을 드디어 경험하는구나. 이런 횟수가, 그러니까 학생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니까, 네, 좀 저는 어느 순간은 너무 행복하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 그 학생이 네. 자신의 네, 최선, 베스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를 직접 여러 사례들을 보신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너무 뿌듯하실 너무 것 뿌듯하죠. 같아요. 난 지금 20년 동안 뭐 했나 싶은데 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벌써 아이들과 함께 하신 지 20년이 넘으셨단 어, 말이에요. 나이를 말하게 될까 봐 틀렸어요. 근데 네. 사실 지난 1차 설명회 때 원장님이 좀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는데 그때 이런 학생의 사례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 저 학생 분명히 수의대나 뭐 한의대 아니면 약대 가면은 참 잘할 것 같은데 그 학생 스스로는 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라고 믿어서 이제 상상조차 하지 하지 않고 않는.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쵸. 네. 조금 그쵸.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애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사실 우리가 메디컬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즉각적으로 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한데 제 나름대로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으려면 이런 마음 상태면 더 네. 좋겠다라고 제가 믿고 있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리고 그 공부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학생들은 입시 기간에는 좀 거부하지만 거부를 해요? 그럼 네. 나 입시 안 하겠다. 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실 한편으로 학원은 좋겠지 이거 하면 네. 근데 나한테는 뭐가 좋아 이렇게도 생각하는 애도 있어요. 네. 자기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어떤 분야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도 잘 안 하고 그냥 입시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엄마가 좋거나 학원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은 거기에 없어요, 메디컬에. 전혀 없어요. 부담만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입시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냥 학원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 그쵸, 본인을 위한 입시라고 생각 애들 많이 안 할걸요? 그런 경우 그런 마음으로 입시를 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은 어떤가요? 진짜 우리 한숨 쉬네요. 한숨이. 한숨 쉬네요. 네. 네, 그냥 사실 왜 하는지 모르는 일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부모님이 남은 아니죠. 그쵸? 근데 나를 위한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하는 일은 음. 뭘 해도 성과가 없어요. 뭘 해도 성과가 없다. 네. 그냥 모두 그 상태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는 그냥 그 상태로 있죠. 서로 그냥 더 발전 없이. 발전 없이 그리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애가 가방 들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사실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네. 많은가라고 물어볼 때 네. 저는 사실 너무 슬픈 얘기인가? 학원에 음. 즐거워서 오는 거든 뭐든 있겠지만 뭔가 자기가 학원에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분명히 1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5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이 나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네. 똑같은 등수인 네. 것 같은데 6월 달에 다시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험이 있어서 1월 시험을 보면 되게 그 시험을 애들이 쉽게 느껴서 성적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확인을 누가 시켜주지 않는 거죠. 아, 자기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 네, 성장하고 있다, 더 네, 나아지고 네, 있다라는 거를 거기에 대한 거를 확인도 못해요. 못하고, 네,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믿음도 못 가지고. 네, 맞죠. 되게 깝깝할 되게 것 같은데. 깝깝하죠. 되게 깝깝하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상태로 지내니까 음, 어떻게 해야 이걸 확인하지? 라고 해줘도 잘 안 믿는 말들을 더 많이 해요. 이거는 음. 우리 학원 맥스만 학원이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내가 좀 잘했다고 다른 애들이랑 섞이면 또 다시 못해지는 거 아니에요?부터 예, 아, 부모님들도 이 정도 가지고 되나요?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얘가 올랐는데 다른 음. 애들은 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내가 이만큼 올랐는 동안 다른 애들 이만큼 오르면 나는 꼴찌 아니에요. 거의 이런 마음으로. 마음도 있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으면은 어떤가요? 그런 학생의 경우. 그냥 과정을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어, 사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더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아마 음, 대부분 그렇게도 지내실걸요. 사교육 선생님들은. 그쵸. 네. 막 어느 정도 점수가 오르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학생이 얘기해도 아직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안 얘기하면서. 돼. 그렇죠. 아유, 생각하니까 또 답답하네. 아, 네네. 근데 이런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입시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 통념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미 원장님께서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아니, 제가 뭔가 그 통념을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음, 그 상태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낫는가? 그들이 말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대로 했을 때 네, 과연 뭐가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되었고 음, 도대체 이 말을 하거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할 때 왜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반복하지? 네, 이렇게 한다고 좋은 네.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것도 아닌데, 아닌데, 예, 그냥 혼내는 사람은 혼내는 역할을 하고, 음, 예, 맨날 주눅 들어있는 입시생은 주눅 들어있는 입시를 하고, 그냥 그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걸 계속 한다고? 예, 그거는, 예,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어느 순간에 제가 음, 뭔가 약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답을 찾으셨다. 예, 어, WPI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과 이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같이 하고 음,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을 하고 음, 제가 그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내가 보지 못한 아이들의 다른 마음을 또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을 조금 더 나도 안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음. 예.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는지 예전에는 그것도 이걸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헷갈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더 부모님도 아이도 좀 방향을 찾으면서 자기 입시를 해나간 걸 내가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맞다. 예, 그런 확신이 좀 드니까 덜 어렵더라고요. 예, 사실 어렵지 않게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저한테도 이게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어요. 네, 어디가 더 잘 될까라는 네, 부분은 이제 학생들에게, 음, 학생 각자에게 음, 어떻게 더 음, 그 학생들에게 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내게 네, 해줄 것인가. 네, 네.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죠. 어,
네, 지금 이제 우리 승환 실장님이 이 WPI 상담, 학습생활 상담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잘 전달드릴 수 있는 명확한 얘기를 좀, 질문을 좀 더 해주셨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재외국민 부모님들이 이 맥스 WPI 학원이 어떤 학원이라는 거를 뚜렷하게 인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아마 틈나는 대로 어느 장소 어떤 때라도 계속 말씀드리고 확인을 해드려야지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의 아이의 삶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 걸까를 부모님들과 계속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조금 네. 더 자유로운 시간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 기존에 설명회 그 할 때 부모님들이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방송처럼 지난번도 네.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인 질문하는 걸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부모님들께 참여 전에 그 질문 리스트 있으시면 주세요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답변 드리고, 또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채팅창 활용해서 부모님들 질문 남겨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맥스는 왜 맥스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좀 해달라고 하셨나 봐요. 네. 네. 화면 지금 네. 띄어졌습니다. 네네. 맥스의 교육 과목 커리큘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요청드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게 입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제가 계속 묻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일부는 계속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맥스의 커리큘럼만 가지고 입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굳이 이런 뭐 승하쌤과 같이 얘기하고 이런 자리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됐었겠죠. 그거 그냥 리플릿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커리큘럼이 실제로 학생에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WPI 학습생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걸 아주 1년이라는 입시 동안 진하게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맥스 학원을 왜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을 일단 이렇게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 학습생활 상담 전에 WPI와 LSI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학원에 일단 학생을 보내면 가서 그냥 일단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난이도 맞춰서 반배정하고, 네. 그냥 뭐 네 레벨이 어디다 해서 성적 맞춰서 성적 맞춰서 반배치고사. 반배치고사 하고 하죠. 맥스도 물론 반배치고사 필요하면 합니다. 음.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1년 동안 이 학생과 입시를 해나갈 학원과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이 모두 아실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때 모두가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애는 딴 마음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렇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학원에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부모님들이 아이를 투자를 하고 서포트 하시는 것만큼 최대 효과가 날 수 있게 하는 상담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 학습생활 상담을 한다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느냐 이렇게 네. 하시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에 왼쪽에 쭉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이 학습생활 상담사 분들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던 학생 화면 하나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는 거를 황상민 박사님과 학습생활 상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이번 주에 나누었던 상담,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나누었던 상담을 박사님이 직접 매주 슈퍼비전을 해주세요. 저한테는 엄청 큰
오, 네, 네. 황상민 너무 박사님께서 네, 직접 슈퍼비전은 하에 네. 학습생활 상담이 이루어지죠. 네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뭐 부모님들한테 잘 보이시는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음.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 들어가시기 전, 그다음에 상담 후, 그럴 때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하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세요. 근데 그 질문을 내가 봤을 때 나는 학생이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상담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셨는가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 질문 리스트를 좀 보시면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를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담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예, 많은 사람들이 오, 말하는 상담. 그쵸.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냥 입시 생각하면 불안하니까 조금 불안을 없애준다. 뭐 아니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네. 해준다. 이런 말씀 많이 그쵸,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런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그쵸. 예, 말고, 실제로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 리스트를 어머님들이 좀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뭐 자료 공유하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도, 예, 보았어요. 그래서 학습 생활 상담에 대한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서 또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맥스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 맥스 모의고사가 다른 학원들의 모의고사랑은 굉장히 뭔가 다르게 특별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모든 학원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서 뭔가 중요하게 사용한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예, 근데 맥스도 물론 그 과정을 하고 있고요. 맥스 모의고사가 1월부터 5월까지 매주 봐서 총 20회에서 22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매주요? 네, 오. 예,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특례학원들이 하는 일이라서 음. 예, 아주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보는 학원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의고사 보는 동안에는 모의고사 보는 수강료는 발생하는데 선생님들은 일을 안 하시거든요. 아, 애들이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 중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맥스 모의고사는 음. 순수하게 학생들을 자기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비용 자체는 발생하지 않고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해설 강의를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음. 가장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 네. 뭔가 시험을 보고 그거 틀린 거를 확인할 때. 예, 예, 예. 그때는 사실 내가 틀린 게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순간에 사실 공부가 좀 잘 되거든요. 음. 그래서 모의고사를 그냥 보고 그냥 성적 나오고 끝나는 학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맥스는 모의고사 보면 바로 그날 해설 강의를 아, 예, 하게 돼 있어요. 시험을 보자마자 거기에 대한 또 해설 강의를 네. 들으면은 네. 진짜 쏙쏙. 쏙쏙이죠.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주변에 어떤 특례학원도 어. 모의고사에 해설 강의를 한다는 상태는 없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의고사가 매월 1회는 전년도 전전년도 선배들이랑 똑같은 시험지예요.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을 받고 나면 성적표에서 확인되는 게 나랑 동점자들이 어느 대학 갔는지를 데이터를 한 2년 정도는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중요하게 그 전에 생각 안 했었어요.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릴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그럼 이제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날지 잘 몰라가지고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학기에 부모님들께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보여드렸더니 조금은 좀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안심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특례 입시가 그냥 망망대해예요. 네. 국내 입시는 모의고사 점수는 어느 정도 대학 간다가 매 모의고사마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특례는 대학별 고사니까 대학이 알아서 낸다. 그리고 시험 유형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마다 또 다 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되고. 예, 예.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애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를 너무 엄마도 힘든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믿고 맡겨야 되는데 과연 믿고 맡기는 저기는 우리 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확인이 잘 안 되시는데
사실 가장 쉬운 거는 네. 애들이나 부모님이나 이 정도 성적이면 어디를 어떻게 갑니다를 딱 그려드리면 사실 좀 편해요. 그러면 약간 좀 더 좀 그 다른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해본다는 거는? 그냥 대학 합격할까? 할 수 있을까? 어디든 대학만 보내주세요 해서 네. 우리 애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좀 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욕심, 공부에 대한 네. 욕심을 내거나 자기에 대한 욕심을 내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까지 부모님이 좀 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이거 몇 년간 안 보여드렸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네. 이걸 보면 이제 저점 학생들은 너무 또 객관적인 괴로워하실까봐. 그러게요. 네. 들어갈까? 근데 맥스는 그동안 봤을 때 저점 학생들도 대학을 잘 갔기 때문에 안심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보시면. 저는 이 맥스 WPI 학원이 다른 점이 그 저점 학생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저점이니까 이제 그 성적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에 그냥 쓰면 돼, 지원하면은 돼. 그게 아니라 성적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최대 아까 얘기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아요. 이끌어준다, 네. 도와준다. 네. 네, 그게 정말 다른 특례 입시 학원들과 차이점 아닐까. 아마 특례도 그렇지만 일반 입시에서도 그럴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제가 원장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걸 자주 들었는데 맥스에서는 1등이나 꼴찌나 다 똑같다. 저는 사실 그거를 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잘 안 한 말은 제가 제 입 밖으로 잘 안 네, 말을 잘 맞아요. 못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건 그냥 너무 저한테는 자명한 일이라. 그게 사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1등이랑 꼴찌랑 똑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등과 꼴찌가 같다.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상으로 1등이 있을 수 있고 꼴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음. 이 1등도 사실 꼴찌가 된다는 건 현장에서 6개 다 떨어지는 이런 기적적인 일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6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다 떨어질 수도 그런 일을 있다는 만들 거죠. 수도 있어요. 1등 학생도. 1등 학생이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죠. 대학은 간다 정도로만 네. 할 수도 있고요. 되게 낮은 성적이라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 친구 대학 어떻게 보내냐. 이런 애들은 빨리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가 학원에 있는 게 무슨 득이냐. 이 학원에서 내보내라. 그런 예전에는 지금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지만 네, 지금은 없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도 네. 계셔요. 네. 그러면 이게 본인도 애 때문에 힘든데다가 네. 애가 그렇게 못하면 부모님도 학원에 이제 힘들게 연락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한 것 같긴 하고 예, 뭔가 책임지기 싫은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런 말을 하세요. 다른 애들한테 방해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 분위기 방해된다 망친다 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 되게 가슴 그러니까 그 애를 위해서 가슴 아프다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데 네. 사실 그런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1등 못할 거냐 할 때 그러지 않다. 이게 뭐냐면 특례 시험에서 우리가 뭐 몇 점 어머님들이 잘 물어보시는 게 커트라인이 몇 점이면 우리 애가 경희대 가나요? 예, 건대 컷은 몇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럼 이제 2개, 3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겁을 하세요. 2개, 3개는 2문제, 3문제? 그쵸. 2문제, 3문제 틀려야 합격한다 그러면 우리 애는 그거를 못한다. 네, 우리가 오늘 되게 저점에 맞춰진 대화를 하고 있긴 한데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92, 93인데 네. 우리 아이가 이 어려운 입시에서 그 정도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100점 만점인데 90점을 넘게 맞아야 된다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애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내 공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그냥 끌려다니는 입시를 하지 않는 상황만 돼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한 특례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쉬워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린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묻거나 네.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냥 아무한테나 이걸 보여줘도 그냥 이렇게 쓱 보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네. 하거든요. 사실 저도 어제 기출문제 좀 봤어요. 이거 그냥 한국말 할 줄 알면은 그냥
네, 그런 어. 문제들이 근데 학생들이나 그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그렇게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되게 그게 어렵게 그쵸 느껴요. 힘들죠.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저 생각은 애들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스스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학원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과정 동안에 뭔가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에서 문제풀이하고 과제 이행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 라고 어,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제 학원이 사용이 되는 거고 학생들이 그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92점이 컷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게 만들어주면 한 85점 나와요. 특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네. 예, 수학, 뭐, 심지어 의대 수학 문제라고 하는 인하대, 아주대, 의대나 건수 문제를 네. 이거 가지고 수의대, 의대 간다고 하는 거를 일반 입시생한테 주면 진짜, 일반 입시생들이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쉽다. 예. 이걸로 경희대 간다고? 이걸로 니네가 이렇게 한다고 막 이럴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아이들도 스스로 알아요. 예. 근데 그 정도 만드는 과정이 충실하게 되면 사실 85점에서 92점이 누구는 92점이라서 합격이고 누구는 85점이라서 탈락이다. 그 간격이 불과 두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딱 두세 문제만 더 맞추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대학 원하는 대학 진짜 특례에서 쓸 수 있는 원하는 대학 어디든 다 쓰고 저는 그렇게 합격할 생각해요.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두세 문제라고 음. 말을 하는 것이 애들한테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제 너 앞자리하고 너 뒷자리에 있는 애보다 잘 벌 수 있어? 라고 한다거나 경쟁률이 7대1인데 사실 이게 허수 경쟁이 한 30, 아니 그러니까 반은 허수야. 300명이라고 할 때 150명이 그 85에서 92점 사이에 있어. 그 150명 중에서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도 사실은 이 배치고사 때는 해요. 그러니까 배치고사가 아니라 이제 배치상담 때는 하는데 이거를 좀 뭐 애들이 명확하게 자기가 이 입시를 할 때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상담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그럼요, 부분도. 그럼요, 그쵸? 그럼요. 네. 사실 올해도 이번 학기에도 지금 이제 7월 달에 입시를 시험을 아이들이 치르잖아요. 그랬는데 벌써 나는 이걸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을 갖게 네. 된 아이들은 네. 벌써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네. 갑자기 점수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어요. 어제 제가 전화 받은 학생은 선생님이 입에 넣고만 있지 말고 씹어서 삼키라고 하셔가지고 삼켜봤더니 저는 원래 국어가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 네, 그런 표현도 해요. 네. 선생님 감동받으셨겠어요. 울 뻔했어요. 그 학생도 지금 1월부터 학원에 네. 다니면서 이제 학습 상담을 계속 받아온 학생인 거죠. 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네.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이 천재시래요. 세상 또 한 명 사람들과 천재 다르대. 있다고 얘기했대요. 영미 원장님과 학습생활 상담 선생님 천재시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못 만나봤던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읽어주고 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준 경험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땡땡아 네가 천재다.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진짜 특례 천재들 더 많이 만들고 싶다. 네. 네. 우리 7월에 아이들 입시 시험 다 끝나고 이제 결과 나오면은 그때 한번 또 이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는 네. 시간 네. 꼭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눌러보세요. 네. 그 모의고사 부모님들이 매주 받으시게 되는 성적표가 왼쪽이고요. 와, 예, 과목별로 나오고 이게 쭉 이제 전체 연간 상태가 되면 배치 상담 때는 지금 뭐 이 학생이 밑에 과목에서 보면 주황색 과목에서 보면 간격이 되게 넓은데 언제까지 넓다가 뒤에 네. 몇 줄 몇 줄 몇 줄 때 그래요. 이 네. 빨간 선은 뭐 빨간 선이 거예요? 본인이에요. 아. 그리고 파란 선이 평균이에요. 아. 그러니까 파란 선과 빨간 선의 간격이 지금 좀 좁혀졌죠. 그럼 네. 이 친구는 원래는 더 뭐 했다는 말이에요. 더 높았어요. 평균보다 더 고점이었는데 네. 이 마지막 4주차가 건국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유형에서는 되게 높은데 네. 어느 대학 유형에서는
자기 상태에서 좀 안 좋았다. 그럼 이 아. 건대 지원할 때는 배치 어떻게 할 거냐. 뭐 아. 이런 상담하는 용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네네 시험이 이제 학교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주간 성적표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매월 1회 진행되는 성적표에 지금 주황 약간 살색으로 되어 있는 네. M5라고 되어 있는 건 25학번.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혹시? 예. M4라고 되어 있는 거는 24학번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애들이에요. 이거 이름을 다 작업을 하셨을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다 지워주셨어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잠시만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점수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아이고 이름이 다 나와 있군요. 더 키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비워주셨네. 비워주셨어요. 아, 땡 처리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네. 그러면 이렇게 맨 위에 이 지금 있는 학생들이 작년 학번 학생인데 이 친구가 합격한 대학이 왼쪽에 써 있는 거예요. 6개 지원 중에 합격한 대학이. 그러니까 김땡년 학생이 카톨릭대 간호학과, 건국대 미디어, 그 다음에 동국대 경찰행정, 숙대 요렇게를 붙었다요. 저는 이제 누군지를 아니까 애가 어느 과까지 갔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현역 학생 중에는 이땡은 학생이 이게 개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온라인 시험에 개별 참여를 해서 시험을 봐서 만든 성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뭐 구둥에 보면 조땡지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은 현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와서 본 시험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끼리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들이 조금 보시기 편한 상태로 이런 게 이제 나가고 이 성적표는 언제 보는 모의고사 성적인가요? 1월에서 5월 매주 토요일 보는 모의고사 결과 성적 표현인가요? 부모님 질문 주셨는데 이제 첫 질문에 포문을 열어주셨네요. 맥스 모의고사가 총 20회를 보는데요. 그 중에 5회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모의고사는 배치 성적용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3번의 모의고사는 올해 이제 시험을 아이들이 보고 나면 내년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 조정을 하는 모의고사가 3회가 나가고 한 회는 전년도 전전년도 선배들이 봤던 문제에서 문제를 추려내요. 그래서 같은 시험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올해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이 성적표가 나오죠. 그거를 제가 그동안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걸 힘들어 했었어요. 작년, 재작년 다 안 보여드리고 파이널 때만, 그러니까 배치 상담 때 한꺼번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 입시생들은 매달 보여드렸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랬더니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부모님들이 사실 중간에 이 막 엄청 괴로운 질문을 막 쏟아내시는 게 많으셨어요. 그럼 이제 데스크에서는 지원실에서는 그 질문을 받아서 아니 이 어떻게 답변도 할 수 없는 이 질문들을 처리를 못하니까 저한테 그냥 토스를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올해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매주 보시면서 확인이 스스로 좀 되셨어요. 나는 우리 애가 어느 정도 가겠다고 예상은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12월 말이니까 1월 첫 주에 설명회 간담회, 재원생 간담회라고 해서 맥스 부모님들만 오시는 간담회에서 요거를 이름 가리고 우리 애는 알잖아요. 네. 이땡은이 엄마는 우리 애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불안과 고통도 사실은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는 게 더 힘드실까 봐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렸어야 하는 거였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영미 원장님께서 기대했던 효과가 이걸 보여드림으로써 조금 나왔어요.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겨울방학 지나면 또 막 우리 애가 진짜 옳은 게 맞나요? 막 이렇게 이게 의미가 있었나요? 우리 애가 지금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들이 거의 현저히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요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네요라는 어떤 안심. 그렇게가 그리고 워낙 이 맥스 학원의 모의고사는 실제 모의고사와 거의 유사하다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쵸?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아닐까요? 선생님들의 노력. 과목 선생님들은 항상 그거를 엄청 신경을 쓰시죠. 그리고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건 이제 학원이 엄청 보상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꼭 말씀드리죠. 근데 선생님들은 내 수업에
필요해서 애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이제 잘 문제들을 추려서 담고 하시니까 일부러 적중을 많이 높이려고 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막 어떤 학원에서 보면 막 뭐 어디에서 적중 이런 걸 막 뭐 네다섯 문제씩 올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네다섯 문제를 자랑으로 올려도 되나? 아니, 지금 총 몇 문제 나오죠? 학교마다 조금씩 네. 달라요. 30문제, 네. 35문제 막 네, 이런데. 보통 그 정도? 네. 네. 그러면 보통 이 작품은 너무 우리가 깊게 다루진 않았어. 했고 문제도 풀고 했어. 여기까지는 다 안 봐줬어. 그런 게 한두 개거든요. 요거. 조금 아쉬워. 네, 조금 아쉬운 정도가 이제 한두 한두 개. 개. 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당연히 교재에 있고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막 이 문제 이렇게 막 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약간. 네다섯 문제 정도로만 가지고. 네, 그럼 어떡하자는 거지? 그 걱정이 되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광고를 하시니까 제가 너무 웃었나요? 아니, 제가 웃은 것 같아요. 네. 좀 당황하면서 보기는 하죠. 당황의 네. 웃음이었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 가지고.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응시및 해설강의까지 듣는 비용은 단과반이나 정규반이나 모두 무료인가요? 어머니, 모의고사 비용이 무료예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하는 해설 강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쵸. 네, 수업료가 책정이 됩니다. 네. 네. 수업이 네. 나는 거죠.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맥스학원 수강 신청하시는 방법이 일단 지원실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학생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WPI 성격 및 LSI 공부법 유료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필 실력 테스트 후 유선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모든 학생이 필수로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네, 학생이 자기가 선생님 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저를 좀 알고 계셔야 하지 않나요? 혹은 선생님 저는 많이 부족한데 안 보고 싶어요.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많이 부족한데 진짜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요? 라고 물을 때 이 시험을 신청해서 보는 거고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지원실에서 유선 상담을 할 거고요. 자, 반배정 후 담당 선생님과 수업 전 OT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유선 네. 상담은 어느 분이 해주시나요? 저희 이제 피터 팀장하고 이제 지원실에 배성호 실장님하고 피터 팀장님하고 두 분이 선생님 그 부모님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요. 네,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가벼운 상담도 진행이 되실 겁니다. 아이가 이제 어떤 거 필요하고 부모님도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좀 보시게 될 거고, 반배정 후 담당 선생님과 OT 진행하고 나면 이제 1텀에 들어오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무조건 상담을 다 하게 돼요. 1텀 과정 안에. 원장님께서 네. 이제 이 정규 과정을 이제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학생과 학부모님과 상담해 네. 주신다. 네네. 그렇게 되고 저희가 맥스가 아무 때나 이제 상시 학생을 받지를 않아요. 이것도 이제 재외국민으로는 맥스 학원만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생이 들어오는 게 이제 혼란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요 기간에 입반해 주세요 하는 기간을 좀 정해 두거든요. 입반 기간을. 그래서 그 입반 기간에 들어오는 학생들 경우는 이제 학생이 예측이 되니까 그 다음 일정을 조정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실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은 이제 배정받은 수업에 출석 전에 선생님하고 그 수업에 카톡방이 연결이 돼요. 그럼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1대1로 다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반마다, 과목마다 반마다 다 따로. 그러니까 수업마다 따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수업에 선생님에게 직접 1대1 질문과 네.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룹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면 항상 활발해요. 애들이 뭐 자기네들끼리 퀴즈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기본 정보 입력은 큰 거는 아니고요. 해외 체류 기간, 그 다음에 내신 상황, 목표 대학 학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필학원이라고 지필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실제 나의 목표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경희대 딱 요거 아니면 저는 한체대 갈 거예요.
이런 학생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애초에 뭐 어떤 거가 목표입니다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서류랑 병행할 거예요가 있어요. 근데 학원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끌고 가는 상태가 되면 이 학생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겨울방학 때 토플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학원이 모르면 사실 의사소통 안 돼서 답답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학원이 그 학생을 잘 알아야 되는 요소로 학생 기본 정보와 학습생활 검사랑 그 WPI 검사랑 LSI 검사가 이 학생을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진행이 되고 정규 수업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규는 7월부터 진행되는 입시 끝까지 진행되는 종합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정규반, 종합반 같은 말이고요. 예, 8월부터 11월까지가 1텀이에요. 시간을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10시까지죠. 이거는 안 바뀌어요. 1텀, 2텀, 3텀, 4텀까지 항상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1텀 때는 기본 개념 및 기본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의 수준과 거의 상관없이 특례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국영수 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학은 그 차이가 좀 크다고 해요. 그 기본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 수학은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 상황 파악하는 문제를 좀 시험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수학선생님 요청 사항이시고 이제 2텀은 개념 정리 문제 풀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텀에서 한 거를 조금 심화시키는 문제 풀이 하는 상태고요. 3텀은 이게 이제 특례 유형의 문제로 조금 더 진하게 깊게 가는 상태입니다. 4텀 때 맥스는 파이널을 진행하고요. 6월 달부터 진행되는 파이널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월부터 5월까지 20회 모의고사. 그냥 맥스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할 때 그냥 요걸 기본 세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 수업 기준으로는. 이렇게 총 52주간에. 네, 총 52주간에 학생이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단과 수업의 경우는 한 과목 신청하는 학생을 단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 학생이 테스트를 하거나 했을 때 학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그 수업을 좀 들어야 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정규 학생들한테 먼저 반배정을 마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다른 시간에 가게 되는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2텀 겨울방학하고 4텀 파이널에는 특강이 들어가요. 정규 수업 외에 특강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각자 필요한 거 추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상태가 될 거예요. 1텀 조금 더 지금 이 리플렛을 부모님들께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 설명회가 저희가 1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 과목 선생님들을 직접 이제 첫 대면하시는 그런 설명회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텀에 그 WPI 검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해외 생활로 약해진 기본기를 체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2, 중3, 고1, 고2 과정을 포함하여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학생이 좀 비어 있는데 입시에 꼭 필요한 거 2텀과 3텀의 문제풀이를 해내려면 학생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기본기를 하는 과정이 1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텀 학생 모집 기간은 7월 14일에서부터 1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네. 1차, 2차 나눠져 있는데 그 1차의 학생 모집텀, 2차의 학생 모집텀 이렇게가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2텀에 맥스가 이제 2텀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1월. 네,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있는 상태고요. 모집 기간이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기간에만 이제 학생 받는 진행을 하고 그동안 많은 좋은 반응을 받았던 게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어휘 특강이에요. 우리가 단어 억지로 외우는 거 애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맥스에서 어원을 풀이하는 강의를 그날 하고 그렇게 이해한 거를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문장으로 공부하든지 학생이 똑같은 동의어를 공부하거나 해석을 공부하거나 한 다음에 그날 구두 시험과 필기 시험을 다 봐요.
네, 좀 빡빡한가요? 네, 근데 애들이 이거를 네. 죽을 만큼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잘생기고 멋있고 예쁜 대학 선배들이 와서 구두 테스트 해주고 GP 정말요? 테스트도 해주면서 학교 네. 얘기도 하고 이거 시험에 나온 단어야 어. 이런 것도 하고 나 시험 볼 때 이 단어 나왔는데 뭐 했어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 오전에 어원 배우는 영어 시간은 좀 다르게 느껴질 거고 네. 여기 앉아서 모두 다 자습으로 공부를 하는 상태 약간 가두어져 있지만 네. 네, 하는 상태 그리고 구두 테스트와 지필 테스트를 끝나야 밥을 먹으러 보내줘요. 그래서 애들이 목숨 걸고 외웁니다. 네, 목숨 걸고 근데 그 상태가 이제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 상태로 한 이제 6주 7주 이러면 애들이 선생님 단어는 진짜 도움됐어요 라고 말을 하는 오.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디얼 애들은 특히 안 되잖아요. 네. 걔네가 와가지고 선생님 단어 진짜 도움됐어요 그러면 너무 좋다. 약간 이벤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약간 스펙타클하죠.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 1시까지가.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중도기국 2학년인데 내신을 챙겨야 하다 보니 8월부터 합류는 어려우세요. 그렇죠. 2턴부터 합류 가능하신데요, 어머니. 자, 우리 아이가 내신을 국내에 들어와서 챙겨야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좀 뚜렷이 하셔야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학교라는 게 인터스쿨 다녀서 IB나 AP나 A레벨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교로 들어와서 첫 내신은 무조건 안 나와요. 어. 예, 영어는 애들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네. 국제학교 다녔으니까 막 이렇게. 아, 근데 다르죠? 절대 아닙니다. 한국 내신의 영어랑은 절대 달라요. 네. 4등급 넘어서기가 진짜 어렵고요. 음. 예. 왜 이런 걸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막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영어 공부 엄청 해서 갔는데 관사 어가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등급이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될 때 애들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데 진짜 화날 것 너무 같아요. 화나죠. 그쵸? 네, 이거 하기 싫어질 싫어 것 이렇게 같아. 되죠. 그러니까 그 내신 상태를 국제학교 다닌 애가 내신을 한다는 것은 학제 변경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평가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예. 지금 국제학교 학생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2학년 2학기를 다니면 학제 변경이라 평가되지 않는 기간인데 지금 이 내신을 하는 거고 해외에서도 만약에 한국 학교를 어머니가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같은 학제죠. 아. 네, 북경에 뭐 KISB를 다녔어요. 그럼 거기도 한국 학교니까 여기로 와서 학교를 다니면 학제 변경이 아니라 내신이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신을 한다고 할 때 최상위 대학 목표로 하느냐, 우리가 서류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 혹은 이 친구가 나 공부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컬 두세 개 빼고 나머지는 서류 지원을 싹 할 거예요. 라던가 학생이 어떤 이유로 이 학생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서 내신을 어느 만큼 챙겨야 되는지가 사실 정리가 한번 되고 나면 뭐하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2학년 2학기 내신에 굉장히 잘 몰입을 하고 거기에 어떤 성과가 났을 때 어느 정도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알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모님께 2텀부터 합류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니까 2텀에 합류하시면 되고 이 친구가 2텀 이후에도 여기 학원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3학년 1학기 내신을 만들려고 애써야 하는 학생이라면 2텀 합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친구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를 어떤 대학이든지 서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상태가 되면 네. 지필에 손을 대는 상태, 그러니까 지필을 가까이 하시는 상태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서류만으로 입시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으로 주신 질문으로 제가 답변은 드려요. 2턴부터 합류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학생이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 그냥 제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애가 더 잘 입시할 수 있을까? 이 내용 가지고는 내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머니. 네, 일단 네. 학생의 상태나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네, 우선돼야 된다. 네. 자, 2텀에 문제풀이 중심으로 갔고요. 3텀에는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 이제 날짜 세기 막 하잖아요. 예, 이제 200일은 이미 이제 훨씬 줄어든 상태가 돼요. 예, 3텀이 되면 3월. 이제 그쵸. 국내 학교로는 이제 개학이고 국제학교 아이들은 이제 과정을 시작한 상태인데 이 상태일 때 다루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봤을 때 이렇게 쉬워? 같은 오.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이 이 안에 좀 들어있고 뭐 이 문제들을 풀고 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뭐 학생에 따라 있을 것인데 그거를
우리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지금 이 과정을 어려워하는 거는 어떤 거고 실제 그렇죠. 시험에서는 어떻게 너가 대처할 수 있고 이걸 좀 잘 상담을 해주시는 그렇죠. 상황이 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시기에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음. 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막 이런 그쵸.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음. 할까요? 막 이런 음.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이제 학생들의 마음을 잘 살펴줘서, 네, 맞습니다. 내가 이 입시라는 기회를, 특례 입시라는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여 최고의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그려나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도 귀국할 수 없고 8월부터 종합반을 줌으로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에 참여하는 학생이 있고 순수 녹화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학원이나 선생님들이나 제일 이제 걱정하는 거는 학생을 온라인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 네. 네, 그냥 녹화만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제 새벽 3시, 2시, 3시, 4시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온라인에 참여가 안 되죠. 이런 친구들한테는 녹화본을 보내주는데 이럴 때는 사실 선생님들이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상태가 돼요. 과제를 개별적으로 이제 따로 확인을 받으시거나 예,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학생이 그마저도 너무 힘들어하면 좀 안타깝지만 예,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예, 해 나가야 되겠죠. 네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개별 이 녹화 때 이 학생이 잘하고 있는 건가 자꾸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 네. 불안한데 이 친구가 파이널에 딱 나타났는데 네.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 그런 애도 있고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식만 했지 속에 알맹이를 안 채워놓은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는 그거를 예, 나름 체크를 하고 이제 원장과도 공유를 해주려고 애를 쓰시죠. 그렇죠. 예. 자, 4텀 때 이제 그 각각의 과목별 이론 총정리, 그 다음에 7월 대학별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수업부터는 대학별로 수업이 운영이 돼요. 뭐 경희대반, 홍대반, 건대반 그렇게 해서 딱 그거에 포커스를 딱 맞춘 모의고사 상태. 그러면은 내가 만약 경희대도 쓰고 건대도 지원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어느 반에 들어가게 되나요? 그게 수업 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경희대반, 건대반 본인이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 둘 다 들을 수도 있고 자기 6개 지원이 이제 배치가 이때는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 중에서 뭐 확통 미적이 들어가는 대학을 한다. 그럼 그 계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지금 이제 홍대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국어에서 고전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보는 학교의 고전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다른 대학반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있는 반들 중에서 내가 고전을 치는 반으로 고른다거나 이렇게 학생들이 충분히 그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6개의 대학을 다 듣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한 2개, 3개 대학 이렇게 들으면 내가 필요한 과목 공부하게 돼요. 다 공부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중도기국 2학년인데 미술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온라인 수업과 녹화본 겸할 수 있나요? 예, 미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입시생보다 시간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입시가 뭐냐고 할 때 예전에는 지필 서류 같이 하는 애들이 힘들어요. 내신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힘든 애들이 있어요. 예, 미대 준비하는 애들이요. 미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나요? 지필 준비해야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사실 서류까지는 아니지만 내신을 포기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요. 얘네들 입시에서. 그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미술 실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또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되고 네. 또 실기 시험을 준비해야 준비해야 되는 되고 경우도 면접 있고, 준비도 해야 되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고대 준비하는 애가 더 어렵냐 미대 준비하는 애가 어렵냐 할 때 제가 보기엔 미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 어려워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 대부분 대학을 굉장히 잘 간다예요. 미대 응시생들보다 미대 뽑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학 보내는 거는 가능한데 이 아이가 진짜 홍대, 건대, 숙대, 경희대 정도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간다 이럴 때 부모님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녹화본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언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현재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함께 앞으로 상담과 함께 또 그림, 지도, 포트폴리오 제작도 같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설명회 때 자세히 또 네. 말씀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더 나눠주세요. 저 고2 중도기국 학생인데 수학 선행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진도를 병행해야 하는데 터밀 입반 시 현 진도는 안 나간다고 들었어요? 아, 이 경우는 텀2에 입반해야 하나요? 텀1, 텀2 입반 시기가 고민이다. 지인분들도 현 진도가 어차피 지필 시험 범위라 텀2부터 입학한다고 한다. 지금 중도 귀국 학생인데 수학 선행이 안 돼 있어서 현재 진도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학교에서 수투를 나가거나 이렇게 학교의 진도가 있는데 학원에서는 그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텀 1에는 수상, 수하, 수원, 수투를 다 나가요. 아, 수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기간. 네, 인 거죠. 그래서 수상하, 원투를 다 다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학교 내신을 해야 되는데 그 내신을 학원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1텀에 다니는 게 맞는가 2텀에 들어오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서류 준비를 하는 학생인지 100% 지필만 하는 학생인지 서류 면접 준비하는 학생인지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 서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예를 들어서 상위 학교 준비를 하는 학생이면 이 내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죠. 네, 국내에 들어와서 내신이기 때문에 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 친구는 학교 내신에 집중을 하는 상태가 맞고 우리가 서류대학으로 좀 낮춰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 에리카 하나 넣고 뭐 단대 정도 생각하고 국숭 하나 정도 넣어볼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시면 사실은 그 내신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입시 모드로 확 돌아설 건지 아니면 그걸 2텀부터 문제풀이로 가도 될 만큼 우리 아이가 괜찮은 건지인데 이 친구가 지금 기본기가 약하다고 했거든요. 기본기가 약한데 2텀에 문제풀이부터 들어온다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 머리가 살짝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나가 고민이 좀 되는데 이 얘기는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학생 스스로 맞아. 나도 저는 기본기가 없어서 잘할 자신이 없어요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그럴 높을 것 수도 같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그 2텀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2학기 기간을 한국에 있는 그 2학기 기간 혹은 이렇게 해외에 있더라도 그 2학기 기간을 어떻게 해야 본인이 그러니까 입시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본기를 채웠다는 느낌을 어디서 느낄 건지를 맞아요. 찾아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을 때 내가 기본기가 없는 학생은 아니야 라고 믿음이 생기는지 근데 그거가 과연 지금 이번 학기에 내신을 하면 그게 생기는 건지는 사실 학생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계속 학생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알면 구체적으로 딱 우리가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그쵸. 상황이 생기는데 그리고 모든 학생이 진짜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기본기가 부족하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기본기 수업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죠, 진짜. 지금 K 어머니는 고민이 지금 되시는 지점이 좀 명확하신 거예요. 중도 귀국인데 선행이 안 돼 있어. 그럼 이 학생이 국제학교 학생이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내신을 잘 받고 싶으시다는 건 그쪽에서도 해외 학교 내신도 나쁘지 않았으실 거고 그리고 여기 와서 현재 진도도 그러니까 국내에 와서 국내 내신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 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국제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국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때 이 내신을 잘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 수투에 집중하려고 한다 뭐 수원을 하려고 한다 할 때 이 친구는 목적이 내신인지 아니면 학원에서는 수투를 그냥 안 하네 그냥 요 상태이신지 어머니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 답변이 좀 되었을까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채널에도 문의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추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맥스의 1월부터 5월까지 모의고사예요. 시간은 계속 정해져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응시 과목 후에 해설 강의. 아까 이제 질문 주셨는데 모의고사는 무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후에 해설 강의는 강의 상태라 수업료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누적된 성적으로 원서 배치하는데 6월 달에 진행되는 지필대학의 원서 접수 상담. 이제 제가 이제 맥스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 맥스 학생들의 모든 배치 상담은 저 혼자서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부모님하고 이 배치 상담을 나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월 1회 보는 모의고사 그 배치 성적표 부모님들께도 공유를 드리고 간담회 때 보여드리지만 이제 그걸 통합해서 지금 올해 학생들을 가지고 배치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활용하는 자료가 모의고사라서 모의고사에 참여를 안 했던 학생이면 사실은 배치고사 받기가 좀 어려워요. 네네. 자, 정교와 단가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지원실에서 꼼꼼하게 해 주었는데 필요하신 부모님들 읽어보시면 좋겠고 지필 배치 상담은 정교 수강생은 무료입니다. 수업 안에서 그 과정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고 이제 외부 학생은 사실 몇 년 동안 배치 상담 제가 안 했어요. 다른 학원 학생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내가 너에 대해 모르는데 네,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니? 내가 해줄 수가 있겠니? 같은 마음이었고 근데 사실 네 올해는 좀 몇몇 학생들을 해주긴 했어요. 어떻던가요? 혹시 그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놀래하기도 하고 이런 학원인 줄 알았으면 그냥 다닐 걸. 일찍부터 다닐 걸. 진짜요? 네,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 이렇게 막 배치 상담하는데 울먹울먹해요. 그래서 너무 왜 좀 듣기 힘들었어? 막 이랬더니 아니 그냥 맥스 다닐 걸 그랬어요. 진짜 학생들 맥스 WPI 학원의 학생들을 만나보면 배치 상담 이후에 저 이제 제가 어느 대학에 붙겠다는 게 더 확실해졌어요. 여기 갈 수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배치 상담 받기 전에는 이거 보여줘도 애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근데 본인들도 이제 학습생활 상담하면서 쭉 과정이 생겼잖아요. 이게 네. 내 일이고 내가 좀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는 상태도 되고 표현도 되고 이런 상태가 좀 된 아이들이다 보니까 전년, 전전년, 그전년의 배치 상담보다 올해 배치 상담은 뭔가 아이들의 변화가 저한테도 체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배치 상담 이후에 뚜렷해졌다고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배치 상담의 효과라기보다는 그 전에 배치 상담은 그냥 찍어주는 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너 해. 이 학교 지원하면 붙을 수 있어. 그러면 거였는데. 믿을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누구는 또 힘을 내서 그걸 믿고 열심히 해나가는 애들도 네. 있지만 올해는 배치 상담 이후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뚜렷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 봤을 때 네. 진짜 이건 학습생활 상담이 네. 그동안에 학생들과 해왔던 과정이 누적되면서 네. 이 배치 상담이 빛을 내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공부가 진짜 엄마가 부모님이 시켜서 학원에서 하라니까 학교에서 하라니까 대학은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자기 공부가 되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생기니까 네. 그때 사실 성적도 오르고 맞아요. 자기 인식이 되면서 네. 공부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배치 상담 이후에도 나 여기 갈 수 있어. 나 여기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 같은 게. 그럼 애들이 싹 달라져요. 진짜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진짜 이런 애였나? 네. 그냥 달라요. 그 외모도 달라져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 오늘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애기가 뽀해지고 피부도 네. 좋아지고 더 예뻐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맞아요. 네. 그 방학 때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학기 중에는 다시 이제 또 자기 사는 돌아가. 나라에 가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입시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보니까 어머 애가 너무 뽀얘지고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예뻐져서 남학생인데 왔다고. 예뻐졌어요. 근데 네. 덩치도 되게 근데, 크잖아요. 예. 근데 예뻐졌다. 네, 어. 네. 그래서 얘한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구나.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사실 그 학생이 처음에는 굉장히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하던 학생인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네,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네, 있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얼굴이 진짜 달라지지 않아요? 네, 얼굴 완전 네.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달라지고.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는 그런 건데, 네. 그게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힘드신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해주는데도 왜 그게 안 될까를 자책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긴 하지만 진짜 우리 매달 한 번씩 사례들을 네, 소개하는 네. 자리를 네.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 부모님들 보시는 화면은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정리는 한번 해드려 봤어요. 그래서 수학만으로, 국어만으로, 영어만으로 가는 학교,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으로 가는 학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 나는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 이과인데 숙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숙제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애는 지금 이 기간에 같이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해보실 수 있어요. 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하고 상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 질문해 주시는 거에서 예,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경희대 마크 이렇게 있잖아요. 경희대는 통상 95명을 선발을 해요. 문이과 합쳐서 예체능 몇 명 뽑는지, 뭐 응시는 몇 분 동안 하는지,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시험 범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안내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정리를 지원실에서 배성호 실장님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까지 이제 리스트업을 해드렸고, 이제 면접대학이나 서류대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간략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이제 학원생들한테 이렇게 브로셔로 나가요. 그거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신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편하게 펼쳐 보실 수 있게 책자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추가 자료 필요한 거는 아마 지원실에서 지금 이 설명에 참여로 신청하셨던 분들께는 다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리 제가 Q&A를 좀 받았어요. 어머님들께 어떤 궁금하신 점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아마 이게 대표적인 질문들을 꼽아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학습 생활 상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WPI 검사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학과 교과, 수업, 이런 커리큘럼과 어떻게 그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것도 네. 좀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네. 맥스 학생이 되면 수업 전에 이 학생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얘 참 얌전하구나. 뭐 넌 참 열심히 하는구나. 너는 뭐 잘 웃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누구나 그냥 하는 그렇죠. 그쵸? 일인 거죠. 그래서 XWPI 학습생활 상담학원에서는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겉으로 보는 거나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자기 말고 진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이 1년 동안 맥스와 함께 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싶거든요. 네. 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는 안 하고 싶나 봐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겉핥기만으로는 나는 안 되겠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가지고 WPI 검사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학습생활 검사는 뭐 선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뭐 WPI 검사만으로도 사실 뭐 아이에 대한 마음 읽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할 때는
LSI 검사까지, 학습생활 음. 검사까지 해주시고, WPI 검사는 필수 검사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 비용 문의가 횟수 및 기간을 포함한다. 이게 어떤 뜻인지 사실 이 지원실에서 주셔가지고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상담의 횟수 말씀하시는 거가 맞으실까요? 이거는 배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지금 학습생활 상담은 매주, 그러니까 학습생활 상담을 시작하면 학습생활 상담사분들과 학생이 매주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한 달에 4번씩 만나고 월에 1회씩은 학부모님들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이나 부모님이 무슨 문제 있어서 하는 상담 아닌데 오해를 하시고 계실 것 같긴 네. 한데, 제가 이제 배치 상담 기간에 부모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학습생활 상담하셨던 어머니께서 이런 표현을, 아니 애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어떤 게 도움 되셨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나는 내가 우리 애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음. 우리 애를 진짜 제가 좀 더 알게 됐어요. 오. 네, 그게 어머니한테 도움이 되나요? 너무 도움되죠. 자기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음. 내가 우리 애를 잘 몰랐고 이걸 통해서 더 잘 알게 됐다라는 마음을 엄마가 가지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엄마 마음이 편해지는구나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그냥 제 상상 속으로는 애를 알면 엄마가 더 편해지시겠지? 이런 생각 누가 하나요? 알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니까 일단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 하시는 그러실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애를 보는 마음이 엄마 엄청 편안해지고, 내가 이 애가 어떨 때 움직이고 어떨 때 뭐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내가 애한테 보이는 반응이 지금 애를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는 건지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애를 이렇게 생겼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르게 생긴 애였던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마음 편안해 하시냐 인 거죠. 내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마음이 이 학습생활 상담을 통해서 생기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듣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학생도 어머님도 네. 아버님도 다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것 네. 같아요. 그럼 네. 입시 기간 내내 네. 더 힘낼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매주 기간 비용, 예, 학습생활 상담의 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학습생활 상담은 1개월에 50만 원. 네. 예, 이죠. 예, 1개월 50만 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례 입시 전형 커리큘럼과의 구체적인 연계 여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어머니 질문은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과 상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나? 상담 따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의문을 어머님이 이제 갖게 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영수 교과목을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매주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한다는 것, 학원이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할 때, 학생이 실제로 내 공부 과정이나 내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얼마큼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한 과정 자체가 입시거든요. 네. 이 입시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상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상담, 뭐 너 잘 지내고 있니? 학교에 무슨 일이 없니? 뭔가 감정을 좀 토로하고 네, 그래, 이렇게 해봐라. 이런 상담이 전혀 아니에요. 네. 네, 아까 이제 그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 전후로 하시는 이제 질문 리스트를 잘 보시면 이 학생이 입시를 하기 위한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기를 이 상담에서 지향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잘 나타나 있을 거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봐주시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는지를 잘 하시게 되실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자기 인식을 학생이 스스로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입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또 목표도 뚜렷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부도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상태가 네.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연계 여부. 그 1차 때도 사실 그 1차의 의도가 WPI 자체를 얘기하려고 했다기보다 맥스에 이제 이 학습생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1차에 좀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렇죠. 1차
동영상을 혹시 못 보셨으면 유튜브, 그러니까 채널에 요청해 주세요. 유튜브에 지금 열어놔 주셨다고 네. 하니까 1차 한번 또 확인을 해주시고 맥스 WPI 학습생활 상담에 이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실 수 있고,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실 좀 당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낯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아쌤 도움으로 제가 이거를 부모님들께 자세하게 명확하게, 부모님들이 점점 이걸 좀 필요성에 대한 것을 부모님들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끔 네. 여러 가지 사례도 보여드리고 그럼요. 부모님들 말씀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할 거고, 좀 네. 도와주시면 물론입니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1텀의 정확한 시작 날짜는 8월 4일인데요. 8월 4일 이전에 7월 26일인가요?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영단어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7월 24일, 6일 요때부터 8월 마지막까지 6주 동안 이 정규 학생들은 정규 수업 플러스 영단어 공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들어오는 예비생의 특강이죠. 네. 네, 예비생 특강으로 영단어 공부하는 6주가 이제 앞 시간에 있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텀의 정확한 시작한 날짜, 정규 수업 시작은 8월 4일이고요. 정규 수업 시작 전에 6주 동안 진행되는 단과는 7월 26일인가요? 네, 실장님 듣고 계시면 일정 좀 남겨주세요. 네, 끝에서 두 번째 주 월요일로만 제가 알고 있어서 날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텀 입반 시 레벨 테스트 보냐고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희망할 때 레벨 테스트라기보다 내 공부를 학원이 알고 확인을 해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이 시험을 선택적으로 응시합니다. 네, 신청하시면 시험 보실 수 있고 시험 이후에 안내도 드립니다. 1텀 때 수학의 경우 중2에서 고2 시기에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기본 부분을 다 다뤄주는지, 아니면 수상화 수원 수투만 수업하는지 궁금하다, 교재 난이도 등도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수상화 수원 수투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중등 교과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 1, 2, 3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나요? 이 수학 선생님들이 표현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7월 21일부터 영단하래요. 자, 수상화 수원 수투를 해나가기 위해서 중등교과에서 도형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한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선생님이 1텀 수업 안에 이걸 중등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녹여내서 하시고요. 학원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중학교를 한 달 동안에 다 떼는 수업 뭐 이런 거. 중1, 중2, 중3을 다른 입시 학원들에서 맥스에도 옛날에 했었어요. 네, 있고. 중1, 중2, 중3을 한 달 동안 다 떼는 특강 뭐 이런 네. 게 있었어요. 그게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사실 수학이라는 게 우리 기본기 중요하다 얘기는 하지만 어디서 진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교과서부터 이제 다시 살펴보고 싶은데 막상 그게 엄두가 안 나고 그쵸. 포기하게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따라잡아야 될 것 그쵸, 같고 벅차죠. 그래도 그것도 벅찬데 음. 그래서 그걸 결국에 정작 해야 될 기본기는 놓치고 이런 경우 진짜 많은데 이렇게 수상하, 수원, 투도 하면서 그 안에 네. 그 중학교 때 익혔어야 했을 네. 기본기도 다 녹여져 있다. 네, 그거를 안 하고는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지속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그걸 따로 뭐 해갖고 왔어요라고 하면 그랬구나 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선생님은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겠죠. 그리고 본인은 매 수업마다 이제 중등 교과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1텀은 그 과정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맥스에는 다니고 싶어요. 1텀부터 최상위 학생이 되고 싶어요. 근데 1텀에 교과 내용이 너무 수월해요 라고 할 때는 레벨 테스트 응시를 하셔서 나는 이 수업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학생입니다를 확인을 시켜주시면 그런 학생들을 따로 모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레벨 테스트가 아니라 내 공부를 학원에 확인시켜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무 어디를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과정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애가 좀 시험을 봐서 얼마나 지금 힘든지 이게 하다못해 다른 추가적인 게 필요한지 알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레벨 테스트 보셔도 되고,
레벨 테스트라고 자꾸 제가 네.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최상위 학생이야. 맥스를 다니고 싶은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애를 학원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하실 때도 이 성취도 평가를 해보시면 학원이 학생을 인식할 수 있죠. 잘. 예, 그런 부모님하고도 이 상담 과정이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자기가 저 부족해요, 부족한 걸 채워야 돼요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가 그냥 막연히 부족하다라고만 생각을 그냥 하지. 슬퍼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슬퍼만 해요. 네. 부족해요. 네. 좀 아니니까 부족하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겠고 뭘 더 막막하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막하고 그런데 이렇게 레벨 테스트부터 시작을 하면은 학생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학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모색을 할 수 있죠. 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니라. 네, 네. 네. 원장님의 자신감. 수업이 네.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해도 시차 때문에 어려운데 수강할 수 없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개별 녹화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참여를 당시에 못하고 녹화된 걸 봐야 되는 학생, 이런 경우에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이제 개별적으로 숙제 체크를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되세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네. 최대한 케미를 높여보려고는 하죠. 근데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 학생하고 실대면을 못했어요.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개별 카톡으로도 다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하고 학생이 잘 맞춰서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걸 걱정하시는 부모님은 우리 애가 과연 학원에 이 좋은 시스템이나 선생님들과 잘 섞여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는 좀 약간 소외되는 거 아닐까도 걱정하실 수도 있고, 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애가 이렇게 녹화를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게 가능은 한가? 또 그렇죠. 싶으시고. 또 네. 녹화 본다고 하는데 그냥 보는 척만 하고. 그치. 확인이 되는가도 싶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지금 이 어려운 상태이신 거죠. 온라인반이랑 녹화반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요, 언니. 현장 수업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송출이 되고 그 온라인에 학생이 들어와 있고 선생님하고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현장 학생과 온라인 학생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들어오는 학생은 한국 시간에 못 들어오는 학생은 녹화를 받는 거예요. 그 수업 이후에 녹화를 받아서 시청할 수 있게. 네, 시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네. 자, 사정상 100% 온라인 수업으로만 들을 경우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 관리, 과제 등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나요? 학생 수가 많은데 일일이 학생 수가 많은 시기는요, 겨울방학이 지나고 3월이 돼야 맥스가 좀 많지, 학생 안 많아요, 언니. 네, 맥스가. 그만큼 선생님이 많다라는 얘기처럼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특례는 군소학원들이 많아요. 한 학원에 뭐 15명, 뭐 요런 학원들이 많다 보니, 맥스가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한 명의 선생님이 소그룹 학생을 지도하는 것과 과목별 2명씩 선생님이 좀 큰 아이들을 그룹화 시켜서 하는 거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맥스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글쎄요. 자꾸 요즘 예전에 못 듣는데 맥스만 남아있잖아요. 맥스가 제일 크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변에 누가 어떤지를 정말 잘 몰라요. 다른 학원 난 신경 안 써요. 서버- 독보적인 맥스 WPI 학원. 네, 아니 난 내 할 일을 잘할 거다. 이거밖에는 별로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게 그런 말씀 해주시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다고 생각하신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걸 유지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네. 원장님이시라면. 네. 당연히 그걸 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상태로 바꾸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걸 저한테 표현을 안 하는 걸까요? 근데 일일이 다 체크하셨을 때 저는 다 문제가 맞나요? 없잖아요. 네, 관리가 맞아요. 되고 있는 걸 네, 확인하셨고 네. 과제 같은 것도 네, 확인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일이 관리가 가능하냐고 할 때, 부모님들 중에 이런 관리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학생, 부모님이 모여있는 톡방.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가 숙제를 했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숙제했는지를 이 아이 보는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선생님, 학생 이렇게 있는 쪼개진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는 안 합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주체는 학생인데, 그렇죠. 예, 학생과 학원과 상담 선생님과 교사들이 하면 되는 일을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얘가 숙제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한 패거리잖아요. 나 빼고 한 패거리가 지금. 지금 얘 숙제 안 했어요. 예, 뭘 그러면은. 잘해도 다 같이 막 거기서. 저는 그 상상은 제가 도저히 안 되네. 또그 여린 마음에 막 로맨티스트 같은 학생들은 거의 거기서 확인 그쵸, 사살 당연히. 거의 그냥 칼 맞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네, 난 내가 그러면은 못하겠다. 한 달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잘하는 애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선생님한테도 잘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은 에너지를 밖으로 다 쓰면서 정작 그렇죠. 자기 공부는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네, 거죠. 거기서 또 막 하는 척 열심히 포장하고 저 잘하고 있어요라고 열심히 보여주는데 정작 진짜 숙제는 하긴 하지만 진짜 자기 마음 없이 네. 하는 했다라고 아마 그런 성공 케이스가 있다면 정말 일부 한둘 우리 리얼리스트 학생과 잘 맞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진짜 실제 공부와 성적의 향상이나 성과는 관련이 없는 없어요. 관리 네, 저는 방법이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규 과목 수업을 들을 경우 배치 상담, 정규 학생은 배치 상담이 제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라요. 여기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학생이 모의고사 볼 때는 50만 원인가? 뭐 잘 몰라요. 실장님이 알아서 하실걸요? 네네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비용과 상담 비용이 합쳐서 아마 필수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5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서 부모님들이 필요하신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린 거가 맞을까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신 질문도 답변해 주셨고, 네. 사전에 미리 주신 질문도 답변을 네. 거의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참여 인원 좀 확인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33분. 오늘 사실 실제로 지금 30여 분 참여하신 이 부모님들은 진짜로 맥스의 학생을 보낼지를 진짜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맥스에 대해서 확인을 계속 해나가시는 상태이신 분들이거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시긴 하지만 네. 맥스가 어떤 걸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해서 부모님들이 확인되신 바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된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1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 설명회가 좀 의미가 있었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들고. 승아쌤은 오늘 어떠셨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저희가 1차 설명회를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전히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원장님께서 이제 네. 3차 설명회 때, 3부 설명회 때 또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3부 설명회가 7월 14일 월요일 8시 1텀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상담 선생님들 중에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몇 분과 우리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좀 비어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대면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네. 직접 뵙고 상담 선생님들도 뵙고, 그리고 이게 저에게 궁금하신 것도 있지만 과목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들한테 그럼요, 직접 그럼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미리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 링크 드리면 미리 질문지 주셔도 되고, 당일날 질문하시면서 내 아이에게 좀 맞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 용기를 좀 내주시면, 한반 정원은 몇 명인가요? 실장님, 우리 반마다 정원 어떻게 돼요? 파이널 때 인원 많은 반은요, 2분. JMYON님. 네네. 요즘 저하고 여러 가지로 자꾸 컨택이 잘 되시는 분 맞으신가요? 제가 자꾸 이분 아이디를 보게 되는데. 자, 한반 인원은요, 어떤 반은 한 반이 강의실이 작아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예, 15명, 뭐 12명, 15명 이렇게 되는 반도 있고요. 파이널 때 많이 들어가는 반은 30명 들어가는 강의실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될까요? 요 정도 네, 정원이 네, 네, 유지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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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원장님 다음 설명회 때는 이제 좀 더 자세한 1텀의 네. 커리큘럼과 네, 그리고 직접 과목 선생님도 나오시고 상담 선생님도 나오시고 네, 네, 네. 그렇게 3부 설명회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오늘 이 2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약간 좀 또 뜻깊게 느껴지는데, 네. 예, 만약에 맥스의 부모님이 되셨다면 2부 때 혹은 3부 때 어떠셨는지를 저랑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채널에 남겨주시면 어떠실까요? 그것도 좋네요. 네. 네, 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승아쌤. 그리고 네. 끝까지 이 맥스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맞아, 답변을 해드릴까요? 그래야 되네. WPI 네. 상담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인데요. WPI 상담은 지금 올해 학생들은 1월에 시작했죠. 1월에 시작해서 입시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었고, 네. 지금 내년 학생들은 8월이 되면 시작을 할 거예요. 8월 개강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우리 다음 3부 설명에 기대해 주시고 질문은 언제든지 채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미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화장까지 예쁘게 해주셔서 네, 제가 화장해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